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제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대학을 2번 다녔습니다. 20대 때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했고 40대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입학했었습니다. 20대 때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했지만 취업을 위해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꾸준히 공부했었습니다. 90년대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몰라도 90년도에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러 떠났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영어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해서 계속 공부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40대 때 교대에서의 전공은 초등교육과 심화 전공은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이 조금 더 아직 남아있는데요. 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초등영어교육과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5학기 수료를 하고 논문만 쓰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논문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언어 쪽 공부라면 꽤나 오랫동안 배우고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음에도 영어를 나름 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부터 원서책 읽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고요. 그리고 웬만한 영화는 자막 없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저의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저의 이야기를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영어권 국가에 가면 됩니다. 영어권 국가에 가서 1, 2년 정도 체류하면 듣기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학교까지 다닌다면 읽기 쓰기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800은 넘는데 이게 900이 안 넘더라고요. 호주를 6개월 정도 다녀오니까 900 바로 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듣기가 쉽다고 느껴지니까 금방 그렇게 향상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외국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옆집은 외국 나갔대, 또 아이 친구 중에 누구는 부모님 따라서 1, 2년 외국 다녀왔대,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로 외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외국을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1, 2년 동안 외국에 나가면 약간 국어와 영어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외국에 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국에서도 내가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기를 때처럼 국어 실력을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책을 정말 막 몇백 권을 싸간다거나 또는 그러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외국 나가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외국을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럼 원어민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태원에 간다? 힘들죠. 가봐야 말할 수 있는 외국인도 없고 분위기 자체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원어민과 수업할 수 있는 소수정예의 학원을 찾으면 됩니다. 소수정예, 정말 소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원어민을 초빙했거나 원어민을 학원으로 고용하면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반 경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원어민이 매일매일 수업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나 막상 소수 정예라고 해도 8명, 더 적으면 6명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한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원어민과 매일 만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말할 기회가 얼마나 될지 한번 조심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수정예의 원어민 학원을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명, 8명, 10명 이 정도를 소수정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원어민과 말할 기회가 몇 번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기라도 한다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원어민 선생님이면 약간 학부모님이 주저하시는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들이 기초 단계라서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학원을 찾는 건 다행이에요. 보통 학원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을 이렇게 함께 배치를 해서 한국인 선생님 3일, 원어민 선생님 2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2일 동안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서 아이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일부 학원은 딱 하루를 원어민 선생님을 배치하고 우리 학원은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학원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어민 선생님 성격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속이 뒤집어집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처럼 빠르지 않고 약간 느릿느릿하고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몇 마디 안 하시고 이러는 성향의 선생님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학원 보내는 거 안 보내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저는 이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엄마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표 얘기하는데 엄마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저에게 엄마가 영어 잘하니까 아이가 영어 잘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실제 제가 가르쳐 주지는 못했고 정작 듣기가 전혀 안 되고 발음이 저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저보다도 훨씬 안 좋은 저희 남편이 아이의 영어를 이렇게 책임졌습니다. 한 5학년 6학년 초반까지도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엄마표로 진행하시는 거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가정에서 엄마표 또는 아빠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방향 같은 것을 함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에만 중점적으로 강조를 두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독서이고 더 중요한 건 수학입니다. 따라서 균형 있게 말씀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그리고 수학 또는 독서에까지 들을 함께 아우르며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결론, 엄마표로 해주세요. 가정에서 영어 공부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영어 공부 가정에서 해주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수능이나 내신 등급을 받을 때 전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